우리가 이게 이제 고전 문학은 시대별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맨 처음에는 갈래가 뭐겠어요? 시대별이니까. 맨 처음에 나온 서사갈래를 우리 뭐라고 해요? 맨 처음에 나온 거. 맨 처음에 나온 거. 맨 처음에 나온 거. 빨리 철회. 서정갈래요? 서사갈래. 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서사갈래 이거 쭉 얘기하라니까요. 서정갈래 시작은 고대 가요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서사갈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하냐고. 그 신화랑. 조신의 꿈이 갈래가 뭐였어? 그렇게 얘기하면 다 얘기할 수 있어. 신화랑 구체적 증거물이 있는 전설, 그 다음에 오늘 할 거. 얘는 민담이에요. 그렇게 신화, 전설, 민담 다 엮어가지고 뭐라 하냐고. 신화, 전설, 민담 엮어가지고 왜 그러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고 해가지고 혀 설자를 써서 진짜 큰일 났다. 너네 고3이라고요. 기억났어요. 뻥치지 마. 기억이 이제. 그래서 이게 설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조신의 꿈 맨날 나오잖아. 전설로 조신의 꿈 밖에 없거든. 낼게 이거 아니면 장자못 설화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뭐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된 아내의 이야기 이래서 그래서 이 돌이 그 아내입니다 막 이지랄 떠는 거. 그 다음에 신화 같은 거 주몽신화가 많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얘네 둘은 하도 나오니까 수특이 싫어 안 싫어? 안 싫어요. 안 싫어야 되는데 조신의 꿈 맨날 싫어. 그리고 민담은 너무 많아요. 그냥 흥미를 위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민담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오물음이랑 이야기 주머니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오물음이가 이름이요 오물음이에요. 옷입니다. 옷인데요. 예, 물음이 뭐냐면은 이 사람 옛날에는 거의 이제 별명 같은 거를 특징으로 많이 지었잖아요. 여기 왜 이렇게 웅얼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 두 번째 줄에서 나오는데 그냥 같이 읽으면서 합시다. 그래서 그냥 얘는 흥미 위주의 이야기니까 뭐 주제도 딱히 없어요. 그냥 내용이 그냥 그 주제죠. 서울에 오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는 옛 이야기를 잘하기로 유명해서 두루 재상가의 집에 드나들었다. 재상가가 누구예요? 재상가. 재상이 뭐예요? 그 뭐냐고요? 재상이 뭐냐? 이러면 재상이라 해줄 거예요? 임금이요? 그건 반역입니다. 재상이 임금이면 높은 벼슬아치를 재상이라고 불렀죠. 높은 벼슬아치를 집에 드나들었대요. 그래서 그는 식성이 오이와 나물을 즐겼대요. 그래서 오이랑 나물 줄여서 오물.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오물음이라 불렀다. 왜? 대개 물음이란 익힌 나물을 얘기를 하는 거고 오씨와 오이가 음이 비슷했대요. 그래서 오물음이라 불렀대요. 그래서 오물음 이름의 유래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한 종실이 뭐예요? 밑에 써있는데 네, 임금의 친족. 한 종실이 연로하고 4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물건을 사고 팔기로 큰 부자가 되었건만 천성이 인색하여 추워도 남주기 싫어할 뿐 아니라 여러 아이들에게조차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고 있었답니다. 어때요 사람이? 성격이 어때요? 여기서 나온 그 재상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한 종실은 19두세죠. 돈 존나 아끼죠. 이러면 부자 돼요. 차라리 째째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게 낫지 그지 새끼라고 손가락 받는 게 낫습니까? 어떤 게 나아요? 돈은 많은데 째째 이거랑 존나 거기 새끼네. 어느 게 나아요? 째째한 게 낫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쓰세요. 종실 노인의 너무 심하단 말이야. 더럽게 많이 아꼈단 말이야. 그래서
친한 벗이 권하면 내게도 띵킹이 있노라 하면서 대답할 뿐 세월이 흘러도 차마 재산을 나누어 주지 못하였답니다. 하루는 그가 오물음을 불러 이야기를 시켰대요. 그래서 이제 뭐 부잣집 사람들이 이제 뭐 유튜브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 부른 거야. 이야기꾼 불러다가 얘기해보라 했겠지. 그래서 오물음이 마음속에 한 꾀를 내어 옛 이야기를 지어서 했대요. 근데 왜 했겠습니까? 딱 봐도 옛날 이야기들이 그렇듯이 누구에게 교훈 주는 이야기겠어요? 읽는 사람들한테 교훈 줘야겠죠. 어떤 교훈 주겠냐? 딱 봐도 이래.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베풀게 되겠죠.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할까? 마음씨 착한 사람. 인색한 사람. 그렇죠. 인색한 사람이 죽어서 못해. 결국 이거 뭐 쥐고 있어봤자 쓸모없다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여기다 씁시다. 어떻게 이름이 오물음이지? 형님 폭주하시는데? 화이팅! 예, 화이팅! 이래서 아이패드가 이기는 건가? 됐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밑에 좀 칸이 많이 떨어져 있죠. 장안 갑부에 누가 있어요? 이동지라는 이가 있었는데요. 이동지가 뭐예요? 이름이 좀 혁명적이긴 한데 여기선 가상의 인물입니다. 가상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물음이 실존 인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장안갑부에 그러니까 성안에 부자 사람들 중 이동지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부귀 장수하고 돈도 졸라 많이 벌었는데 장수했대요. 졸라 오래 살았대요. 그래서 손이 개 많대요. 아들을 많이 낳아서 사람들이 늘 상팔자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이동지가 가난해서 고생하다가 자수성가하여 부가옹이란 말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성질이 인색하였으며 비록 자식 형제에게도 달아진 부채 한 개 주는 법이 없었대요. 달아진 부채, 그러니까 헌 부채도 준 적이 없대죠. 부가옹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부잣집에 늙은 사람. 옹이 이제 늙은 사람한테 붙이는 칭호잖아요. 그렇죠? 지선옹? 그렇죠? 지선옹? 닥쳐. 부잣집에 늙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족한테 부채 한 개 주는 법도 없었고 죽음이 임박해서 곰곰이 돌이켜보니까 세상만사가 모두 허사이고 자기는 오직 재물제자 한자에 일평생 종이 되어서 얽매인 셈이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알죠? 또 이거 문해력 없는 애들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요? 이거? 선생님 부자라는데 왜 종이에요? 이지랄 치는 애들 있어요. 진짜요? 개 많아요.
미치는 애들 많아. 그게 지금 1학년 애들이 이렇게 해석해. 니들이 1학년 때 한 8줄 읽고 모르겠어요 이랬다면요, 2학년 애들은 5줄 못 읽었는데 요즘 애들은 3줄도 못 읽어. 왜요? 병신들이요. 점점 많이 진짜 개 심해. 예, 이제 아이패드가 뭐지? 요즘 그래. 아, 이제 그림으로 설명해야 돼. 이제 그러니까 이거 막 아, 이제 진짜 이제 교과서 다 만화책으로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애들이 이해 못해요. 이제 앞에서 나 똥꼬 줘야 된다니까. 재밌겠다. 저도 불러. 힘들어 개새끼야. 그 다음에 그래서 병석에서 생각해보고, 병석이 뭔지 아시죠? 병자리에 생각해볼수록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여러 자식들을 불러 유언하기를, 내 평생 고생하여 재물을 모아 이제 리치가 되었구나. 그런데 지금 황천길을 떠나는 마당에 100가지로 생각해본들 원계 물건도 가져갈 도리가 없구나. 지난날 재물에 인색했던 일이 후회스럽대요. 명정이 아프서니, 명정이 뭐냐면 이제 그 죽은 사람들, 이제 옛날에 장례식 할 때 어떻게 했어? 장례식장에서 했어? 그 막 가마 태우고 마을 한 바퀴 뺑 두르잖아. 이제 이승 떠나기 전에 한번 보라고. 그때 이제 맨 앞에 이제 깃발 같은 거 세우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 깃발에 이제 이 사람 이름, 관직 뭐 이런 거 다 써놔. 그게 명정이에요. 그래서 명정이 뭐냐? 빨리 이렇게 해줄게. 그래서 명정이 앞에서니 상해소리가 구슬프고 공산에 낙엽지고 밤비 내리는 쓸쓸한 무덤 속에서 비록 한 푼 돈인들 쓸 수가 있겠느냐? 내가 죽어서 염습하여 입원할 때, 염습하는 거는 시체 닦는 일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입관할 때 두 손에 악수를 끼우지 말고, 악수가 뭐냐면 핸드쉐이크가 아닙니다. 장갑이에요. 장갑 끼우지 말래요. 그래서 이게 진짜 왠지 모르겠는데, 이거 봤어요? 염습하는 거? 장례식장에서 보여주거든요? 드라마에서 본것 같은데? 드라마에서 어린이들은 못 들어봐. 맞아요. 거기 이제 성인들 들어가는데, 나도 그래서 이제 친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봤거든요? 4년인가 5년 전인데, 여기 누워 계세요. 근데 수 입었어. 화장도 쫙 해놨어.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 인사해. 그 다음에 이제 손이랑 발을 동여매요. 그때 그게 악수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종해가지고 이렇게 다 동여매, 발도 하고, 그리고 얼굴도 이제 딱 동여매. 존나 웃긴 게 화장까지 다 해놨잖아. 돌아가신 분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냥 주무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만 이렇게 막 꽁꽁 싸매. 졸라 이상해. 그러고 이제 화장터로 가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게.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안 했단 거죠. 얘는 손을 안 묶었어. 악수를 끼우지 말고 관 양편에 구멍을 내서 손을 그 구멍 밖으로 내놔 길거리 행인들로 하여금 내가 재물을 산같이 두고 빈손으로 돌아감을 보도록 하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관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이렇게 자기 손 뽁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죠. 레고 같네. 그래가지고 뭐야, 나 지금 손이 어떻다? 나? 엄지손가락 이렇게. 나 빈손이다. 이거 보란 소리예요. 하고 이내 어떻게 했다? 운명했답니다. 죽었대요. 그래서 이동지가 죽은 후에 자식들이 감히 유언을 어기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했답니다. 근데 소인이 아까 노상에서 우연히 상행을 만나 두 손이 관 밖으로 나왔음을 괴이하게 여겨 물어봤더니 그 이동지의 유언이래요. 야, 아까 이동지요, 실존 인물이 아니야. 가상인물인데 얘 지금 어떻게 표현했어? 실제 인물처럼 표현했죠. 왜 이렇게 했을까? 생동감.
그쵸? 누가 믿게 하려고? 개. 야가 누구? 그 종실 오물이라뇨. 그 개 부잣집 개 있잖아요. 그렇죠. 부자 종실 걔한테 믿게 하려고 그런 거겠죠. 요거. 그래서 인지장사인 기혼야선이라더니,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려 할 때는 착해진다더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네요. 됐냐? 그래서 그 종실 노인이 듣고 보니까 씨발 나한테 한 얘기네. 하지만 그의 말에 조롱하는 뜻은 있지만 그 말이 맞아 안 맞아? 맞단 거야. 이거 씨 나 저격한 얘기 같지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나름 깨어있는 사람이네. 그래서 요거 종실 노인의 생각이 뭐야? 자신을 으짜 좀 길다잉? 아 졸라 길어. 잘 안 보여요? 아 배고파. 그래서 이에 즉석에서 깨닫는 바가 있어서 우물음에게 상을 후하게 주어 보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드디어 여러 자식 앞으로 재산을 나누고 일가 친구들에게 보화를 흩어주었대요. 뭘 한 거야? 결국에는 여기부터 밑줄 치세요. 그 이튿날 아침에부터 보화를 흩어주었다까지 밑줄 치고 자신의 행실을 반성하고 재산을 나누어 줌. 그러고는 산정에 들어앉아 검은고와 술을 즐기며 종신토록 금전상의 말은 입에 울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예, 그러면 주제가 뭐겠어요? 욕심 부리지 말자겠죠? 베풀며 살자겠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야기 주머니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읽다 보면 조금은 이상해요. 마치 글을 쓴 게 아니라 얘기를 해주는 듯한 느낌을 들게끔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채록 문학이라고 해요. 채록 문학. 네, 채록. 그래서 저는 글을
체록이라고 합니다. 기록은 뭐예요? 우리 문학은 거의 다 기록 문학이에요. 근데 체록 문학은 채집하다가 뭐예요? 그렇죠. 어디 뭐 있는 거 이렇게 따거나 수확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야기를 채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이게 그 교수님들이 그냥 여느 때와 같이 연구실에서 이제 좀비처럼 커피를 물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좋됐다. 미준아 닫아. 비둘기 들어온다. 재밌겠다. 비둘기 새끼들 여기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욱 하고 들어왔어. 응. 아니 있어요? 응. 주기자가 다니는 거 언제예요? 너네 중3 때 한번 비둘기 한번 들어온 적 있어요. 5층에. 있었어? 응. 아닌가? 내 기억 중인가? 그래서 형쌤이 그 비둘기 내보낸 걸로 아는데? 어떻게 몰랐었어? 아닌가? 내 기억 속에 있는 비둘기는 지혜주였는데?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꿈이든 아니든 지금 비둘기가 여기 난간에 자주 앉잖아. 근데 여기 문 열려 있잖아. 충분히 이 새끼들이 이 새끼들이 뭐 대가리가 있냐? 생각이 있냐? 그냥 하고 그냥 들어오는 거지. 들어왔는데 이제 너네들이 이제 뭐 해줘 막 환대를 해주니까 비둘기 입장에서는 즐거울 거 아니야? 그럼 또 여기 또 순회 공연할 거 아니야, 쫙. 그리고 이제 뭐해? 막 또 순회 공연 하면서 또 이제 은혜로운 가루를 막 흩날리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집단 감염이야. 잣대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야기 주머니가 체록한 건데요. 체록 문학은요, 체록자 있죠? 전달해주는 사람. 이게 그냥 교수님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거 오늘 이런 거로 논문이나 써볼까? 하고 이제 또 강원도나 경상도 쪽으로 가요. 어디 깊은 산골로 가. 할머니, 할아버지 뭐 재밌는 이야기 없어요? 있는데, 들으러 가겠습니다. 녹음기 챙겨가. 근데, 하문디야? 예, 하세요. 시작하고 땡 해. 그만 할머니가 이제 다 얘기해. 그럼 할머니가 얘기하면서 뭐도 들어가요? 있어보자. 이러는 하고, 이거, 그게, 참, 이러면서 막 추임새들 다 들어갈 거 아니야. 그거 다 씁니다. 다 써요. 네, 그러고 사투리 같은 거 번역 안 해요. 다 씁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다 그대로 하는 게 체록 문학의 특징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날로 먹긴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게 수능특강에 매번 나와요.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체록 문학 또는 구술 문학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또는 구술 문학.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다 출연할 수 있어요? 얘는 무궁무진하죠. 그냥 어디 강원도 산골 할머니가 또 이야기 만들어서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야 이러면은 교수님들이 알 바냐? 그렇군요. 가져오는 거지.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특징이 3개만 쓰고 갑시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인과관계가 뚜렷하지가 않고 어떻다는 거야. 첨가적, 뭔가 내용이 누가 계속 덧붙이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말 또 하고 뭔가 비슷하고 그렇다라는 느낌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구비문학이고 입으로 전술되고 이 사람이 여기서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 했던 말을 또 반복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순간 다른 이야기랑 합쳐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고. 수능에 나온 적 있어요? 얘요? 네. 근데 자주는 안 나와요. 채록 문학 자체만 가지고는 안 나오죠. 얘 왜냐면 낼 게 없어요. 끝. 세 개만 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엄마 아빠가 얘기해주는, 할머니가 얘기해주는 옛날 이야기 특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수특에 있으니 해야죠. 수특에 있으니. 쟤는 왜 안 들어오고 저러고 있는겨? 안 해. 왜 바로바로 안 들어와? 빨리 와. 자, 봅시다. 이야기 주머니. 그 전에 참이 뭐냐면 이것도 그 추임새예요. 그 전에 참 대감집에서 이러면서 참. 요거. 그래서 이야기 중 생각을 가다듬을 시간을 벌 때 넣는 무의미한 추임새. 구비문학 특징. 그래서 그 전에 참 대감집에서 독선생을 앉혀놓고 독선생 혼자만 봐주는 선생님, 과외선생. 독선생을 앉혀놓고 공부를 떡 시키는데 이놈이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이겠죠, 원래는. 공부를 안 해. 허재면은 자기 아버지하고 그 이웃 노인네하고 앉아서 옛날 얘기를 하는데 이놈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 얘기하는 것을 다 적는 거야. 적어서 야, 개씨 모범생이죠. 선생 하는 말 다 적어요. 근데 골 때리는 게 선생이 푸는 썰까지로 적고. 그래서 다 적어서, 근데 봐봐, 다 적는 거야. 적어서 하고 하는 말을 또 반복하죠. 이런 것도 구비문학의 특징이겠죠. 하루 저녁에 한마디 들으면 하나를 적어서 이걸 꼭 종이에 적어가지고는 적다는 걸 몇 번 얘기한 거예요. 요놈의 걸 뽕해가지고는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쳐넣고 한 게 3년 동안을 딱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가 3개가 찼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 대들보에다가 딱 달아놨지, 요놈의 걸. 그 얘기 주머니를 보니까 3년 동안을 저녁마다 한 개씩 집어넣었으니까 얘기 주머니가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주머니가 3개 찼으니까. 근데요, 내가 이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요, 누구 말투랑 똑같은지 알아요? 우리 이사장님 말투랑 똑같아요. 어르신들 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명수옹. 4년째 되던 해 장가를 가게 됐어요. 누가 갔을까? 아들. 그렇죠. 여기 정릉에 그 젊은 도련님이 이런 동네에서 살 것 같으면 저기 홍천쯤으로 장가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할머니 입장에서, 여기 이야기를 해주는 할머니 입장에서 어디 사는 사람이야? 개 깡시골에 사시는 할머니야.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어디야? 어디가 좋은 거야? 홍천이 대도시야. 그래서 이거는 홍천, 할머니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할머니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할머니 견해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런 0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데 0, 고개를 하나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왜 가마에다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일쯤 출발하게 되면 오늘쯤 자기의 아버지가 이제 하인들이 있으니까 하인더로 명령을 하는 거야. 너는 내일 누구누구 가마를 모시고 가고 누구는 손님 접대를 해라. 이렇게 참 정해줬단 말이야. 그런데 그 가마 모시고 그 샌님 도령을 모시고 그 0 넘어갈 종이 그 참 동짓딸인데 헛개 눈이 밤에 갑작스레 이렇게 와서는 눈을 실러 그 도련님의 방문턱에 이렇게 돌려 실제니까 뭔 소리야? 헛개 눈이 뭐야 일단? 한방눈입니다. 한방눈. 참고로 이게 동진달이래요. 동진날. 동진날이 뭐냐면 귀신이 제일 많을 때거든요. 1년에 밤이 제일 긴 날이니까. 그러니까 K 할로윈이에요. 그래서 눈을 쓸러. 그리고 이렇게 돌려 실제니까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종이 하인 중에 한 명이 도련님 방 앞을 이게 눈을 쓰려고 하는데 그 방은 도련님은 없고 빈 방이랍니다. 그런데 얘기 소리가 중중중중중 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방에서 얘기 소리가 나고 있죠 지금. 그걸 누가 들은겨? 종이 들은 거야. 근데 이 얘기 소리가 뭐냐면요, 얘 좀 깁니다. 미리 얘기했다. 선생님의 아들이요. 네. 개 길어. 그 이야기들이 귀신이 됐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아이씨 우리를 이렇게 가두고 있어? 저 새끼 죽여버리자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벤소용. 그 다음에 그래서 그전 공부하던 방인데 도련님이 여기 안 계시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 소리가 이렇게 나는가 말이요. 그래서 귀를 이렇게 기울여 들으니까 아주 여러 사람이 떠든 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귀신들이 얘기하는 대화입니다. 이놈의 새끼가 우리 주머니를 넣고 가두고 안 풀어놓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내일 저 고개를 넘어 장계를 간다니까, 장가를 가야 된다니까 내일 우리가 잡아야 된다 이거지. 우리가 열에 이걸 잡아야 되는데, 열에 이렇게 이걸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토론이 많이 나오겠지. 귀신끼리라도. 그럼 그걸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동지섣달에 이 고개 마루턱에다가 남배없는 돌배를 크다만 걸 하나를 이렇게 잎이 피어 늘어지게 하고, 돌배가 이렇게 매달리고 하면 그걸 먹으려고 애를 쓸 거다. 그러니까 그놈의 걸 이렇게 떡 만들어 놓으면 새신랑이 오다 그것만 딱 처먹으면 죽을 테니까 그걸 해놓자. 무슨 소리냐면요, 고개 마루턱, 이게 이제 장가 가려고 가마를 타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가다가 나무에 뭐가 있대요? 돌배가 뭐야? 딱딱한 배. 저 스톤 배요. 졸라 먹기 좋은 개 큰 딱딱한 배를 얘기해요. 잘 익어. 근데 이거 먹으면 죽어요. 왜냐면 귀신이 변신한 거거든요.
이것을 먹으면 죽어요. 비둘기 새끼들. 새끼들 알아듣나? 근데 왜 쟤들 항상 여기에 있지? 몰라요. 지독한 새끼들임. 왜 사람들이 토해놔서 그런 거 아니에요? 8층에다 가요? 아니 주변에 7층에다 가? 그러니까 비둘기들이 높은 절벽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도시에서 살기 최적이지. 빌딩 같은데. 그래서 뭐요? 그래서 새신랑이 오다 이거 먹으면 죽을 테니까 이걸 해놓자. 그래서 요거를 가메바리 모시고 갈 그 종놈들이 들었다는 얘기야. 가메바리가 뭐냐면요, 가마 기사님들 있죠. 그 가마 잡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었대요. 그래서 도련님은 내가 살려야겠다 하는 결심을 먹었대요. 그래서 종놈들이 도련님을 살려주죠. 중요한 부분 줄거리 보시면. 귀신이 된 이야기들의 계획을 엿드는 하인은 결혼을 위해 떠나는 도련님을 따라 나서고 귀신이 된 이야기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으로부터 도련님을 구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쫙 했어. 누가? 할머니가. 누가 들었어 그 얘기? 하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도련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눈은 쓸러 이렇게 돌아가니까 도련님이 공부하시던 방에서 서로 그 귀신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날 가두고서 풀어주지 않으니까 이거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거 돌배 만들어 놓고 그거 먹으면 뒤진다 한다고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란 소리예요. 우정. 일부러 그렇게 간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예. 그래서 이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 주머니 생각이 나거든. 그래.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는 방에 들어가 보니까 대들보에다가 얘기 주머니 3개 이렇게 똘똘 말아놓고선 이 주머니 속에 가득가득 채우는 게 매달려 있거든. 그래. 이놈의 얘기 주머니를 갖다가선 터쳐서 다 풀어내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보따리에 있는 이야기를 다 어떻게 했어요? 판도라 상자 열듯이 다 열어서 쫙 내보냈대요. 그때 내보냈는데 이거 얘기해주는 할머니가 뭐래? 딱 그거 주워듣다가 겨우 하나 반 주머니밖에 못 가졌어요. 자기는 그때 다 못 잡아고 하나 반밖에 못 잡았대요. 갑자기? 이게 뭐야? 이걸로 끝납니다. 하고 끝. 내용이 끝이에요. 이걸 개입이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구비문학 특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것도 내용이 뭡니까? 이야기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가져다도 돼? 이야기라는 거는 계속 전달이 돼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라는 게 이제 주제예요.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세요. 세 문제.